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종훈입니다.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차원에서 주역을 방송하고 있는데 오늘은 43번째 인데 43번째 욕신자 이택택택이네요. 그렇죠? 연못이고 요거는 일건천이라고 하늘을 뜻하는 형상을 보니까 하늘 위에 연못이 있네요. 연못이 있다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택천, 택천인데 하늘 위에 연못이다. 택천. 요 캐는 이 결단할 캐거든요. 결단할 캐는 뭐냐면 형상을 보면 하늘 위에 연못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꼭 물이 터지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된다. 빨리 결정을 해라. 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먼저, 해원 컨설팅 유튜브를 시청해 준 분들한테 좀 양해를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오늘 걔가 빨리 결단을 해라 라는 그런 건데 오늘 제가 결단을 해야 될 항목을 여러 군데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업무가 인문학 차원에서도 컨설팅하고 상담을 하고 있지만 또 부동산 쪽으로도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 쪽의 컨설팅 업무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요즘 보면 이 소상공인들이 이제 많이 사업을 하다 보면 좀 폐업을 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제가 경영 지도사의 자격증 입장에서 폐업 사업 정리 컨설팅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그분들이 원하는 거 보면 상가를 어떻게 하면 빨리 조속하게 정리하고 싶다. 즉, 자기는 이제 좀 힘드니까 기존에 시설 투자비를 받고 시설 투자비를 들여서 상가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 시설 초기에 투자한 금액만이라도 좀 받게끔 도와달라고 해서 실명 권리금을 받고 좀 양도를 좀 해달라 그런 쪽으로 좀 컨설팅해서 새로운 임차인 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계셔서 그런 걸 많이 해주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일명 따지면 이제 상가 권리금 양도 계약서인가요? 이런 거 따지는데 이것이 기존에 공인중개사업자들이 다 해왔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부분 판례가 그렇게 알선은 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맞지만 그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면 안 된다. 이제까지 관례상 법에는 특별히 해석 그 문구가 없는데 그 알선은 공인중개사하고 계약서는 누가 하냐면 행정사들이 해라라고 대부분 판례인데 좀 법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을 못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법 해석상 상가 권리금 계약서는 이 행정사들이 작성하지 공인중개사들은 작성을 하지 말라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더 부동산 쪽에 컨설팅을 하려고 보면 행정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행정사 이 나이에 늦게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지만 또 합격할는지는 모르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에다가 또 경영지도사 자격증에다가 바로 행정사 자격증 있으면 소상공인 분들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좀 해서 시험이 올 10월 달에 있는데 1차는 6월 달에 있고
2000년 10월 달에 있는데 과연 합격할지는 모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올 10월 달에 합격을 하면 뭐 올 10월 달부터 다시 방송을 할 것이고 못하되면 뭐 한 번은 인생은 도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내년 10월 때까지 해보고 그래 안 되면 이제 뭐 알선만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하필 제가 오늘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개가 또 만나다 보니 이 주역은 이 일종의 점술 중에 일종이거든요. 딱 뽑았을 때 이런 개가 나왔다. 그러면 끝만물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개는 참 안 좋은 개입니다. 미리 좀 얘기를 한다면 누가 상대방한테 꼬임에 빠질 염려가 있는 개이거든요. 상대방이 꼬임에 빠질 개니까 그때 어떻게 내가 중심을 잡고 잘 일을 할 건가. 그 꼬임에 빠져 들어가면 자기가 다치고 꼬임에 빠지지 않냐고 내가 중심을 잡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을 처리한다면 괜찮은 그런 게인데 근데 상대방에게 꼬임에 빠질 염려가 있다. 저는 이제 이 개를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뭐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빠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럽지만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한 1년, 한 6개월 정도 기다려 주시면 또 새롭게 또 그만큼 1년 지나면 또 뭐 6개월 지나면 더 성숙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뭐 이 세상에 변하는 거는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아니한 거는 세월은 흐른다는 그 자체만은 이제 변하지 아니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참고를 해주시고 개 형상을 또 보니까 이놈이에요. 보니까 요거는 음이거든요. 음 하나가 나머지 5가지 다 양이잖아요. 그렇죠? 음은 따지고 보면 음은 다른 말로 소인이라고 할 수 있고 양은 다른 말로 분자가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나는 개입니다. 어쩌면 이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그 강물에 흙탕물을 만든다 하잖아요. 우리가 학교 수업을 하거나 보면 꼭 한 사람이 잘못되면 수업분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까? 처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순서를 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입계에서는 내가 어떤 이익이 자꾸 챙기다 보면 뭔가 모르게 누가 나를 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가 이익을 챙기면 누가 시기로 해서 나를 처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라고 해서 순서를 보면 이제 이렇게 객천쾌계가 나왔고요. 자, 이와 같이 그러면 한 조직 물이나 가정에서 꼭 누가 미꾸라지처럼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봤을 때 이제 개사 부분하고 효사 부분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 양우 왕정이라. 그러니까 왕의 뜰에서 드러내어라 라고 하니까 왕의 뜰에서 드러내서 공표를 하라는 말은 이건 같으면 뭐냐면 이제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직접 뭐 고문한다 하나요? 신문한다 하잖아요. 큰제 같은 경우에 뜰에서 사지 육신을 비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적을 하지 말고 드러내 가지고 저는 좀 주의하거나 좀 맞지는 않는데 우리가 가정스럽게 누가 애가 잘못을 한다 그러면 그 말만 살짝 불러내서 뭐 다스리면 되는데 만천하에 공개한다고 그 사람 입장도 좀 존중해 줘야 되는데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주역에서는 공평무사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드러내 가지고 이 드러낼 양자거든요. 드러내서 부호
믿음을 갖고 호소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믿음을 갖고 호소를 해라. 그 사람한테 뭔가 모르게 네가 잘못했다고 소인이라고 믿음을 갖고 호소를 하라는. 그렇게 호소하다 보면 유력 근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쉽게 말해 근심이 있다는 말은 이런 뜻이게 좀 상대방을 꾸짖을 때도 사례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고자업, 고는 알리고자네요. 업으로부터 스스로 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로부터 구한다니까 이 말은 업은 다른 말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내 마음 속에. 그러니까 내가 누가 잘못을 소인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조직의 한 사람이 미꾸라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 진짜 미꾸라지인지 아닌지 한번 자기를 성찰해보라는 뜻이네요. 그렇게 하면 분리적, 그러고 난 다음에 분리, 즉 융은 친다는 뜻이잖아요. 군사로 치면 불리하다라고. 어떤 상대방한테 그런 미꾸라지를 잡을 때 힘으로 쓰면 안 되고 뭔가 모르게 요게 이유왕이나 갈바가 있으면 이렇다고 했으니까 힘으로 하지 말고 뭔가 모르게 이익되게 해라. 즉 다른 말로 하면 도의가 해서 하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 잡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첫 번째는 공평무상하게 요게 양무 왕정 공평무사하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좀 한번 부호 유려라 되어 있으니까 믿음을 갖고 좀 살아있게 조심스럽게 해보라. 왜 조심스럽게 했냐면 갑자기 처단을 하다 그러면 달려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세 번째는 내 자신을 한번 다스려보고, 네 번째는 힘을 하지 말고, 힘을 하면 말로 잘 다스리라. 그런 뜻이네요. 그죠? 힘을 하지 말고, 즉 도의가 해서 해보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계산을 이렇게 설명을 될 수 있고, 그 다음 효사 부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이렇게 전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건가에 대해서 또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택천, 쾌계, 효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구, 처음으로 이제 양이 왔네요. 그리고 초구인데, 여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5개의 양이 다 음을 좀 처단할 위치에 있습니다. 처단을 해야 되는데 각각 어떤 상태에서 처단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조구가 보니까 아직 어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우 전지라, 그러니까 발가락 앞에 힘이 들어갔네요. 가도 이기지 못한다. 위구, 허물이 있다라고 하네요. 가서 이기지 못하면 허물이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뜻이네요. 가도 이기지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초구니까 이것을 처단할 힘은 아직까지 없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천천히 힘을 길러라, 기다리라, 그런 뜻인가 봅니다. 두 번째는 구이는 척호, 척자는 두를 척자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부르짖네요. 어떻게 부르짖냐 하면 이 상륙이 아직까지 뭐랄까요, 처단할 때 상자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 쪽으로 호소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물모 모야 유융물휴리라. 그러니까 젊은 밤에 군사가 있네요. 그래도 허물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구이가 이에 척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만약에 업소를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쌍육이 그래도 이제 나중에 미우니까 군사를 갖고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 너가 중심을 잡고 여기
중도를 얻은 입장이니까 중심을 잡고 너희 호소에 많은 백성이 따르니까 그런 군사가 쳐들어와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인가 봅니다. 93. 장우구. 이거는 광대뼈 구자거든요. 광대뼈에 힘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함상궂다는 그런 뜻이겠죠. 유흉. 그죠? 흉이 있다. 그래도 홀로 독행 우우 홀로 밤에 홀로 적계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비를 맞네요. 이게 뭐냐면 이 93은 여기 상륙하고 서로 응비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짝이라는 거죠. 그렇죠? 짝인데 군자는 그래도 쾌쾌 결단하고 결단해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짝이다 보니까 여기 양이고 음이다 보니까 음과 양이 조화 맞는데 근데 이건 나쁜 사람이니까 처단을 못할까 봐 그래도 중심을 잡고 빨리 군자답게 처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처단한다. 그러다 보니까 약윤 이 저절윤자거든요. 저절윤자 만약 젖는다면 뭐냐면 이건 뭐냐면 양이 음을 만나러 가는데 마음이 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이 양을 적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유온 썩낸다면 허물없다라고 허물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척결 하러 가니까 여기 음이 야들야들하게 부니까 요 젖는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도 그러지 마라. 그래서 처단하겠다. 라고 하니까 결국 허물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 이제 부산을 보니까 둔무부 이게 둔은 볼기둔인데 볼기에 살이 없네요. 왜 살이 없을까요? 요런 구사절 밑에서 요 왕 밑에 있으니까 시점에서 왕한테 직접 말 못하고 밑에서 신하한테 왕의 신은 밑에 신하니까 차단하다가 자꾸 왕한테 자꾸 덜쑤시니까 밑에 덜쑤시니까 하도 덜쑤시니까 살이 있을 수 없겠죠, 그죠? 기행차저 그렇게 밑에 덜쑤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뭐냐면 이 구사자잖아요. 구사자는 음자리인데 양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요만큼 강력하지 못하니까 행동이 자꾸 주저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네? 견양을 해라. 견양은 양을 끈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뭐지 하냐면 양은 고집이 참 많이 셉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땡기도 안 되고 뒤에서 때려도 안 되는데 이 말이 운율해서 말이 무리해서 그럼 어떻게 한 마리 양만 잘 끌고 가면 나머지 양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 양치기 소년들 보면 같이 지혜를 발휘를 해라. 그래야 해망 후회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왕한테 잘 설명을 해서 여기 이 상륙을 처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을 그래도 그래서 문은 그렇게 말을 듣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 믿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약해서 그렇겠죠 뭐. 그다음 이제 구호는 현육회계라. 현육이란 말은 쇠비름이거든요. 뭐냐면 현육이라면 이러면 이 이제 왕이 이걸 처단하려는데 가깝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정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쇠비름은 따대고 보면 음이거든요. 음인데 얘가 같이 부호가 처단하려고 보니까 야들야들하게 굴고 있네요. 그래도 쾌쾌 결단하고 결단해야 된다. 결단한다는 말은 여기 부호가 결단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대상은 요거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도를 행하니 무구라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사라져야 할 대상이지만 이걸 처단하니까 중심을 잡고 아무리 상대가 나를한테 뭐 잘해준다 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처단을 하니까 결국 허물이 없다. 그런 나오네요. 그 다음 상류호 보니까 무호 부르짖을 데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제
5개의 양이 하나의 음을 처단하니까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어디 가도 호소할 데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침내 물이 있다, 흉하다라고 하네요. 흉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처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자, 효사 부분을 잘 살펴보았습니까? 결국 효사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처단을 하더라도 음이 좀 약하지만 결국은 조직에 뭔가 모르게 해를 끼치니까 아무리 상대방과 가까운 사람이거나 뭐 어떻게 가까이 있거나 서로 짝이라 하더라도 그걸 중심을 잡고 정말 친구가 나쁜 짓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말고 한 교실에 뭐 한 집안이면 아무리 부모지만 그 자식이 나쁜 짓 하면 분위기 해치면 가로 인해 가지고 참 우리가 그 가정에 보면 그죠.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참 사할 수 있잖아요. 누가 뭐 외식하러 갔는데 꼭 한 사람이 꼭 우리 집엔 저 3명인데 뭐 얘가 꼭 먹으러 가면 누구는 이거 좋고 누구는 안 좋다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양보하면 되는데 그렇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렇게 봤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아무리 자식이지만 중심을 갖고 처단을 할 것은 처단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약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중심을 잡고 잘 해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개가 나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안 좋은 개입니다. 그래서 계약하러 간다고 했었을 때 뭔가 모르게 상대방이 숨기는 곳이 있다. 그 숨김이 과연 뭐를 숨기는지, 또 상대방이 나한테 감언 이설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경우에는 반드시 중심을 잡고 한 번 더 계약서를 잘 살펴보고, 오히려 뭐 이와 같은 경우는 계약하러 안 가는 게 참 좋습니다. 계약하다가 가면 꼭 파토가 나고 간다. 연애 운이 나왔다. 연애 운이 나왔다. 이 연애 운이 나오면 오늘 만약에 거리 가면 상대방한테 뭔가 모르게 이상한 제안을 받을 수가 있다.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좀 필요하다고 하거나 뭔가 모르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제안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거절을 해라라고 거절을 하고 나의 본심대로 처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내가 폐가 망신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뭐 요즘 마약을 따지면 상대방이 같이 마약을 하잖아. 그러면 같이 마약을 하다 보면 내가 신체를 쏘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위험성 있는 개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개가 나오는데 상대방 친구들이 야 스물은 나온다라 라고 했는데 갈까 말까 이 개가 뽑아봤을 때, 개는 아까 말한 대로 이 택천인가요? 그쵸? 위에는 택천에, 태는 2번이거든요. 천은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1을 뽑고 2를 뽑았을 때, 이런 개가 나왔을 때는 친구가 불러내도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 개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내가 응용할 건가 라고 봤었을 때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개가 음이잖아요. 그렇죠? 음이면 그동안에 이익을 많이, 여기는 이제 천이고 양이고 음인데, 음은 아까 말한 소인군자라 했잖아요. 소인, 여기 밑에 양군자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익을 많이, 앞전개가 있겠니까 많이 이익을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많이 나눠주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미꾸라지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겠죠. 우리가 눈이 두 개 달린 사람이 눈 하나 쪽에 가면 눈에 하나인 사람 많은 사람 쪽에서 내가 두 개인 사람이 내가 바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내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고 왼눈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많이 좀 내가 가졌으면 좀 베푸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봐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 자신이 등불이고 빛이라면 내가 주위가 하나면 주위가 다 밝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이 어두우면 불빛이 약하면 주위가 어둡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한다 라고 한다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방 안에 딱 들어가는데 어둡잖아요. 그죠? 불을 켜면 방 안에 환하게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등불을 수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밝히는 방법이 내가 깨닫는 거거든요.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해서 들으면 그게 내 마음이 깨닫게 돼가지고 주위를 밝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불을 가졌거나 그렇게 했었을 경우 어떤 지식을 많이 갖게 되었다면 내 혼자만 하지 말고 좀 주위한테 많이 베푸다 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미꾸라지가 되지 않냐고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군자하고 소의 차이 뭘까요? 군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 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도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까지 내만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해왔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왔다면 바꿔라. 그렇지 않냐면 주위 사람들한테 이와 같이 처단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기 43번째 개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해를 풍천 쾌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6개월 됐지 1년 6개월 됐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6개월 후에 다시 방송하기를 기대를 저는 소원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제가 강의 올려온 강의 수 한 1000개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논어도 있고 또 상담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해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한번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수행이 돼가지고 밝은 마음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밝은 마음이 되어지면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입장에서 중심을 잡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천객계에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중심을 갖고 중도를 갖고 행하니까 어려움이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저희 방송을 1000개 넘는 거를 쭉 계속 듣다 보면 반드시 내 바른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생기면 어둠을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동안에 건강히 잘 계셨다가 6개월 후에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